한번 보시죠. 요걸로 핑카미로 풀게요. 그리고 내가 어법은 그 원 문제는 그냥 나오는 것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첫 번째 줄쳐져 있던 곳이 freely, 여기가 줄쳐 있죠, 이렇게.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가능케 해주죠. information, 얘네가 뭐 할 수 있도록? flow 할 수 있도록. flow 할 수 있도록. 그러면 1번은 뭘 물어본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사인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목적 보호 자리에 온 이 to flow, 그죠? 정의를 내리면 to 부정사. 그러면 to 부정사의 정의를 내리면 아까 우리 준동사 정의 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to 부정사를 정의 내리면 뭐다?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뭐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준동사는 정의가 다 똑같아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뭐다? 아는 누구다? 동사다. 그러니까 동사의 특성인 뭐다?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사는 adverb, 그죠? adverb. 누구의 뜻을 더해준 거다? 동사의 뜻을 add, 더해준 게 부사다. flow, 흐르기는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 자유롭게 흐른다. 이 얘기예요. 자유롭게 흘러다니게 해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freely가, 이 사람의 의견이, 이거는 팩트고, 이 사람의 의견이 이 freely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이제 봐야죠. 이 사람의, 이 글 쓴 사람의 스탠스가 뭐냐 이거지.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다닙니다 라는 거를 이 사람은 긍정으로 봤냐 부정으로 봤냐는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죠? 자, 언제보다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느냐? ever before.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를 긍정으로 봤을까? 부정으로 봤을까? 그죠?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 우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In unprecedented way. 이렇게 되어 있죠. preced라는 단어는 외우세요. precede. precede. seed가 나아가다니까 앞으로 나아가다죠. 앞서다. 선행하다. 그리고 이 precede를 조금 이제 바꿔보면 형용사로 앞서는 precedent 이렇게 쓰면 되죠. 앞서는. 근데 형용사라는 게 이렇게 형용사가 있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형태가 존재할 수 있죠. 분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거는 precede를 ed로 바꾸면, 그죠? 전례가 앞서 관계 있는, 전례가 있는, 전에 있었던 예가 있는 이 뜻이죠. 전례가 있는 이런 단어로 바꿀 수도 있죠. pre는 앞이고 per는 뭐예요? per가 through를 말합니다. through. 이건 아까 6강에서 나왔던 단어 정리해 주는 건데 per가 through니까 perspective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뭐를 통해서 보는 것이 관점이란 뜻이에요. 관점. perspective가 관점이죠. perspective. 뭘 뚫어서 보다. 그래서 perspective, 그죠? 여기다가 IVE를 붙이면 perspective가 관점이란 뜻입니다. 이걸 정확히 말하면 원근법이죠. 원근법. 아까 여기 spect 정리 잠깐만 했으면 suspect는 의심, 그죠? introspect는 자기반성, inspect는 조사,
검사하다. expect는 밖을 쳐다보니까 누가 오나 안 오나 밖을 쳐다보고 기대하다. circumspect는 살펴보다, 주변을 살펴보다. 그러니까 신중한이라는 뜻이죠. aspect는 양상, 관점, 이것도 양상도 관점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일이 진행되는 상황, aspect, 양상, 어떤 관점, 어떤 aspect, 모습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으로 쓰였으니까 전례가 없는 방식,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발전들이 revolutionizing our self-expression입니다. revolution. evolve가 뭐죠? revolve. evolve가 뭐죠? 이게 직진이죠, 직진. evolve. 그러니까 evolve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이죠, 생존.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는 자연이 우리를 선택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natural selection을 받으면, 자연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가 생존을 하게 되죠. 자연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인간은 자연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생존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되죠. 뭐가? 진화가 계속되죠. 발전이 진행되는 거죠, 발전. 그래서 evolve는 발전입니다. 진행. 근데 가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revolve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revolve는 아래와 위가 뒤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아래와 위가 뒤바뀌는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revolutionizing이니까 혁명적이에요. 이러한 발전들이 혁명적,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바꿔버린다. 변화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큰 변화를 말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revolve가 회전이라는 뜻도 있죠. 회전.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서 태양 주변을 도는 거를 우리가 revolve라고 그러죠. 아니구나.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구나. 지구가 여기 axis, 이 축을 중심으로 도는 이게 revolve다. 자전. 그래서 이러한 발전들은 뭐를 낳고 있어요? 변화를 주고 있죠. 우리의 self-expression,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enhancing our freedom, 우리 자유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변화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강화, 그죠? 우리의 자유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선택지가 어디로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빈칸을 이렇게 놨다는 거죠. 이렇게. We are heading toward. 자, 우리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heading toward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Where? 뭐 하는 세상? 그럼 여기서 where는 in the world라고 보시면 되죠. In the world.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An extensive trail. extensive가 뜻이 뭐죠? 우리 아까 extend, 여기서 안 했구나. extend가 아까 무슨 뜻이죠? extend 말고 the. extend가 뭐 하는 거죠? extend. 뭐 하는 게 extend죠? 지금 여러분, 봄이 앉은 그 앞에 책상에 이렇게 지나가는 선 있죠? 저걸 뭐라 불러요? 이렇게 길게 뺀 거. 저 뭐라 불러요? 연장선. extension. extend가 연장하다, 길이를 연장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뭐겠어요? extensive니까 an extensive trail이에요. trail이 뜻이 뭡니까? trail. trail. 민성아, trail이 뭐예요? trail. 발자국이죠. 발자국인데 연장된 발자국. 정보의 이런 연장된 발자국이 그러니까 정보의 조각들의 이 발자국이 about us, 우리 스스로에 대한 forever preserved입니다. preserve, 보존됩니다. on internet. will be preserved 1번. 그 다음에 여기도 will be displayed 2번.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in a search. search result. 그죠? 검색만 하는 검색 결과로 바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freely라는 단어가 자유롭게 흘러다닙니다가 지금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뭔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영원히 우리의 정보의 조각이 인터넷에 그대로 비춰집니다. 이 뜻이니까. 그러면 여기 빈칸은 뭐겠습니까? 뭔가 자유롭게 흘러갑니다라는 긍정 또는 부정에서 부정으로 확 바뀌었으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쵸? 문제점 제시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선택지로는 여기가 나왔습니다. where. 이게 두 번째 선택지예요. 그럼 첫 번째 선택지는 부사의 역할, 다시 말하면 준동사의 정의를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관계 부사를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자 그랬어요? 부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자? 관계 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요 앞에 있는 명사,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여기 뒤에 그 명사가 두 번 겹치니까 이 명사를 지운 거죠. 이게 관계대명사죠. 근데 관계 부사는 부사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없앤 건 맞는데 위치를 쓴 건 맞는데 그 명사 앞에 있었던 전치사까지를 그대로 포함시킨 거가 in which. 그 세상에서는 in the world 이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관계부사를 관계부사라고 부르지 말고 where라고 부르지 말고 일단 뭐로 바꾸자? 관계 전명사로 부르세요. 관계부사는 부사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명사하고 연관성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관계대명사는 이 명사, 관계대명사는 이 명사만 뺀 거고 관계부사는 관계전명사로서 명사와 전치사를 함께 없앤 겁니다. 이렇게. 그걸 대신한 게 where예요. where. 이해 가셨죠? 그래서 관계부사를 관계전명사라고 부르자. 그러면 여기서도 봤더니 a world, where가 in the world, 그 세상에서는 the extensive trail, 그죠? 폭넓은 발자취가 영원히 저장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preserve on the internet in the world예요. 그래서 관계 전명사를 물어본 거다.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이 완전한 문장을 어떻게 보느냐? 전치사 명사가 같이 빠졌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끝! 그럼 그 밑으로 갈게요. We will be forced. 이 forced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부정적 이야기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강요당한다. 우리는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뭐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살도록. with, 뭘 가지고? detailed record입니다. 아주 그죠? detailed. 자세한. 그죠? 섬세한 그런 기록물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가 여기 3번에 있죠. 그러면 3번 선택지는 뭘 물어본 거냐?
저 자리가 누구 자리냐 이거죠. 품사로 보면 무슨 품사예요, 저 자리가. 다시 한번. 주어 We will be forced 다 끝났어요. 강요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강요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시작했어요. 그래서 to live까지가 끝이에요. 살도록 강요당합니다.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산다? With a detailed record를 가지고 삽니다. 전치사 명사까지 끝났어요. 그럼 문장이 더 이상 안 붙여도 돼요. 문장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beginning이 누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품사 자리예요? 부사? 부사도 들어갈 수 있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beginning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느냐 아니면 이 문장 전체의 동사를 수식했느냐만 따지면 이게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가 나오죠. 자, 여기가 동사를 수식하는지 명사를 수식하는지. 우리가 강요받을 것이다. 시작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시작하는 기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요거 물어본 거예요. 누구 수식한 거예요? 기록을 수식한 거죠. 기록, 레코드입니다. 이 레코드인데 그 레코드가 어떤 레코드냐? 이렇게 beginning,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이 3번 선택지도 정의가 뭐냐면 분사예요. 쉽게 말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놓은 건데 분사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분사의 정의 시작. 똑같아요. 시작. 분사의 정의는 뭐다? 형용사 자리에, 자리라는 것은 어순을 말합니다. 형용사 자리에 쓰인 동사입니다. 동사. 그럼 이 동사의 특성 중에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의 정의 중에 능동태하고 수동태의 정의를 알면 되죠. 능동태는 뭐예요? 정의가. 능동태는 정의가 뭐예요? 주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렇죠. 능동태는 영어가 active예요. active voice예요. active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actor란 소리예요. 주어가 행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능동태라 불러요. 그러면 수동태는 정의가 뭐예요? 간략간략하게 한 줄로 그냥 빨리빨리 정의 내립시다. 수동태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assive죠. 전달받은 자예요. 전달받은 자. 그러면 주어가 뭐란 소리예요? 주어가 행위자가 아니라 전달을 받는 입장이라는, 쉽게 말하면 object란 소리예요. 대상물이에요. 대상. 누구의 대상? 동사의 대상. 주어가 동사의 대상물. 즉 다시 말하면 동사의 동작을 받는 자. 여기는 액터니까 주는 자 또는 행위자, 행위의 주체. 이게 능동과 수동의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형용사 자리에 쓰인 동사, 그러면 분사가 ing 분사냐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되지만 pp를 쓸래 현재 분사를 쓸래 를 물어봤다는 소리는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뭘 써야 되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능수동을 결정할 수 있어요? 동사는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가 행위자냐 주어가 행위를 받는 대상물이냐를 따지려면 결국에는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분사의 주어가 뭐냐 이거죠. 이제 분사의 주어라는 것을 분사의 주어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을 쓰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표현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표현하죠? 누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수식받는 명사. 한 줄 정의 좋아요. 선생님은 이게 문법 한 줄로 정의 내리는 걸, 왜냐면 3년 동안 계속 쓸 거잖아요. 여러분 대학 가도 쓸 거잖아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수식받는 명사입니다. 간단하게 정의 내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누구예요? record예요. record가 주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할 점은 영어의 특징. 영어는 사물주어. 사물주어가 자동사를 만나면 한글 해석이 뭘로 된다? 뭐뭐 된다라고 해석돼요. 다 똑같이. 자동사는 수동태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수동태로 해석된다고. 자동사 자체가 수동태가 없는 동사인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는데 우리가 한글 해석을 하면 한글 해석 시에 전부 다 이게 수동태처럼 들린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요. 수동태로 들린다. 수동태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수동태로 들린다. 이게 한국어가 다 그래요. 뭐가 들려요? 들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것처럼 보인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레코드가 주어니까 마치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해 가요? 여기 다 정리하셨으면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마치 독도가 한국에 속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belong to. 사물이 주어인데 자동사를 만나면 한글 해석이 수동태처럼 된다고요. 그 괴물은 disappear, 사라짐을 당한 것처럼 들린다고. disappeared, 사라졌다. 자동사를 만나면 마치 타이타닉이 배가 가라앉아진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자동사를 만나면 물이 water가 증발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물은 증발하죠. 세상이 변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World changes fast죠, 그냥. 이해 가셨죠? 사건이 발생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occurred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happened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거 갖고 시험 문제 낸 건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단어가 begin이라는 쉬운 단어를 쓰니까 금방 구분이 가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 자동사로 나오면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존재하는 develop 같은 단어는 시험에 잘 나와요. develop은 동사를 타동사로 쓰면 개발하다예요. 개발하다. 그래서 개발된 나라, developed country, developing country, 개발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동사로 쓰면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하다. 유발하다. 그러니까 암이 우리 몸속에서 developed 돼요. develops 해요. 우리 몸 안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developing을 써야 됩니다. developing the cancer, developing in the body 이렇게 써요. 몸속에서 시작된 암 이렇게 써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도 developed 해갖고 나왔고 시험에.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오케이? 끝? 정리 끝? 적자마자 바로 지워버리니까. 아, 이래서 적자 생존이 나왔나요? 빨리빨리 적어야죠. 살기 위해서. 적자. 민성아, 빨리 적어야 돼. 빨리 적어야 된다. 지우다 말았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beginning이 세 번째 선택지였는데, beginning 하는 기록, 시작되는 기록 같이 느껴진다고. 영어로는 시작하는 사물주어, 그냥. 그래서 이게 자동사라서 분사의 자타라고, 분사의 태,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사의 태는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와요. 고등학교 문법에서 분사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럼 분사의 태는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 능동이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결정하려면 이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수식받는 명사를 주어로 보고 record는 beginning 하냐 아니면 begun 하냐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하냐 아니면 시작되냐. 근데 beginning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자동사는 ing만 존재하고 pp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동사의 pp는 뭘 나타내죠? 시제를 나타내요, 시제. 쉽게 말하면 fall이라는 자동사의 falling과 fallen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fallen은 떨어짐을 당한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짐을 당해요. 난 떨어지기 싫어, 떨어지야. 그 falling은 막 내가 떨어진 거야. 난 죽을 거야. 팍. 코로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죽을 거야. 팍. 이걸 개그 소재로 잡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개그 소재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겁니다. falling은 진행이죠. 진행.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fall는 이미 떨어져 버린 나뭇잎. 동작의 끝을 말하죠. 동작 완료를 말합니다. 떨어져 있는 나무. 그러니까 자동사를 ing와 pp를 구분하는 것은 능수동이 아니라 능동과 수동을 개념이 아니라 진행과 동작의 끝을 말한다. 끝. 그래서 얘는 뭘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 아주 섬세한 그런 기록물들과 함께 살아야 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아, 그럼 나의 계획이 잘못된 건가? 제가 처음에 제 딸을 이제 계획하고 딸이 이제 출산이 딱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가족이 저는 이제 미국 전부 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와이프하고 더 딱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이 적지 않은 나이니까 얘가 어렸을 때의 기록물, 왜냐면 내가 지금 기록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날 때는 말이지, 날 때는 어떤 인터넷 사진을 올려놓은 게 아니니까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 딸의 기록은 인터넷에 올려놔야겠다. USB든 무슨 뭐 이런 거에다 담아두고 컴퓨터에 담아두면 이 컴퓨터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사진첩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사진첩에 담아두면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영원히 갈 거라고 믿잖아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다 올려야겠다. 근데 클라우드도 클라우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생각해서 페이스북에다 애의 사진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잘하는 짓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컸을 때 되돌아보면 자기의 정보가 다 인터넷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어렸을 때 사진을 그냥 너무 쉽게 검색해서 찾아버리면 별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아니,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자기의 어린 시절의 사진들,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굴 사진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찬성? 괜찮아요? 어렸을 때 내 사진이 인터넷에 있어요. 누군가는 설치하면 나와요.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찾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래는 possibility니까. 그럴 수도 있어. probably yes, probably not.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50-50 찬스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찾았을 때 어떻겠느냐를 물어본 거죠, 저는. 찾았다고 가정을 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귀여우면 인정. 어렸을 때가. 아, 어렸을 때 너가 귀여우면 인정. 너 아까 그랬잖아. 3단이었다고. 귀여웠어요. 다리 소세지 3개였다고. 2개 아니에요? 3개예요? 아, 무릎. 허벅지, 무릎, 발이. 아, 허벅지, 무릎, 발목 이렇게. 아, 비엔나 소세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마디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 마디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 아, 근데 진짜 애기는 국적을 불문하고 성별을 떠나서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애기들은. 울 때 빼놓고. 잠잘 때가 제일 귀엽죠. 자고 일어나서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웃을 때만 보고 얼른 뒤로 돌리는 게 나아요. 아, 울 때는 너무 싫어요. 내 애지만 딱 10분 보면 더 이상 보기 싫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0분 보다가 5분 떨어져 있다가 다시 10분 보면 그 10분이 또 좋아요. 아, 편집점이에요? 아, 아라가 내 말을 이해할 만큼 한국어를 잘하게 되겠죠? 나중에? 아, 또 아라 이야기하면 또 1시간 금방 가니까 안 돼요. 또 여기서 끊어야 돼요. 어머나, 보미의 저 표정 봤어요 지금? 내가 진짜 찍어주고 싶네요. 저렇게 환한 미소를 화난 게 앵그리 미소 말고요, 환한 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환한 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 표정이 사람이 어쩜 그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표정이 완전 밝아지네요. 그게 수업이 끝났다는 즐거움입니까? 점심을 시작됐다는 즐거움입니까? 뭡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자, 빨리 끝낼게요. Beginning is the childhood. 그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기록물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will stay with us for life. 여기서 for life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이라고 해석해야겠죠. 평생을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을, 이것도 조심하세요. record가 지금 수식하는 게 2개죠. beginning 하는 record, 그 다음에 that will stay, 같이 있어, stay with us, 우리와 함께 있을 record, 기록물. 우리가 어디를 wherever 가든지에 상관없이인데, 이때는 조심하세요. 상관없이가 부사 자리 해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부사하고 명사만 구분해 드렸는데 부사 해석이 2개가 있습니다. No matter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양보 해석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된 거,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no matter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 이것도 부사 해석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ever가 any라고 그랬으니까 해석을 할 때 at any place where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공존하면 이렇게 양보로 해석해요. 이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절이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no matter로 해석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안 따라가, 그러면 양보 해석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존재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전치사 명사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양보 해석이 아니라 전치사 명사 해석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셨죠? 큰 차이는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부사 해석이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양보해서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또 하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간다, 이 해석이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ever는 any니까 여기 이해 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갑니다. 보면 왜 이렇게 밥 먹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좋아요? 아직도 그 감흥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지금도 밥 먹는다. 저를 너무 환한 미소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감동의 쓰나미인가 봐요. 자, 어디를 가든지 간에 wherever you go, 가든지 간에
이거 하면서 여기다가 여기 being이 빠져 있는 겁니다. 뭐뭐한 채로 뭐한 채로 searchable,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이렇게 된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거 한 채로 우리 평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좀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 여기서는 문제점이죠. 되게 좋은 얘기 같죠. 너와 평생 하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this data, 이러한 나의 어린 시절의 데이터가 이제 this 이게 선생님이 이런 걸 지시어라 그랬죠. 지시어 나오면 순서 잘 봐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의 평생을 같이 있을 이 디테일 데이터 레코드를 this data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can often be 비동사 여기 이게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It is of use. 이거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useful이라고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는 전치사 명사도 같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this data can be reality. 여기서 정확하게 문제점이 확 드러나죠. 그 데이터가 때로는 dubious reality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dubious. dubious는 이 안에 doubt이라는 단어가 좀 보이세요? doubt.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의심스러운 reality가 아니라 reliable. rely라는 뜻 알죠? 기대다. 그래서 rely를 동사를 형용사로 reliable 하면 기댈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1번 기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일을 물어본 거니까 이거 자체가 신뢰를 물어본 거죠. 믿을 만한, 신뢰하는. 그러니까 그게 reliability, 신뢰성인데 의심스러운 신뢰성이에요. 이 데이터들은 신뢰하기가 좀 의심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를 형용사처럼 해석해라. 그리고 이 can be false. 실제로 완전히 오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r it can be true but deeply. 그러면 여기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이 but이라는 것과 이 사이에 빠져 있는 주어가 누구냐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humiliating의 주어가 누구예요? 이게 선택지 4번이죠. 선택지 4번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감정동사. 감정동사를 분사로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죠. ing를 쓸 수 있는 분사가 있고 ed를 쓸 수 있는 분사가 있잖아요. 감정동사라는 것은 감정을 ing 주는 거냐 ed 받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주어. 이 감정동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이 4번 문장의 4번 번호의 주어가 누구예요? 보면 주인은 나, 바로 나. 자, 이 감정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너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this data죠. 이 정보는 우리에게 humiliate. 이거 단어 조심하세요. humid도 있고 이걸 헷갈리진 않겠지만 humidity, humiliate, human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humanity 이런 단어 아니에요. 얘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humiliate는 무슨 단어예요? 넌 내게 목욕값을 줬어. 이 얘기예요. 모욕감. 목욕값이 아니라 모욕하다죠. 목욕하는 아니야 모욕하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모욕을 주는 겁니까? 모욕을 받은 겁니까? 모욕을 주는 거니까 humiliating을 쓴 거고 그 어법 문제로 거기 4번에는 humilated가 된 거고.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동사 interest라든지 tire 누구누구를 피곤하게 하더라든지 그죠? bore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라는 이런 감정동사들의 특징은 분사로 바꿀 때 주는 거냐 받는 거냐로 구분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지루한 영화. 그 다음에 나는 지루의 증거. 이렇게 해서 humiliate.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이것도 아마도, 이거는 이제 미래로 결정을 낸 거죠. 얘는 열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냥. 아마도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미래 가능한 걸로 결정을 내렸죠. 아마도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뭐가? To have a fresh start. 완전히 새로 시작이죠. 새로 시작. 왜 새로 시작을 못하느냐? 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렵냐? 여기서 말했던 forever, 그죠? For life. It will stay with us for life. 평생을 나를 따라다닐 거니까. 새로 시작하는 게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a second chance도 없죠. 내게 두 번 기회. 내가 한 번 실수를 딱 하면 두 번 기회가 없는 거다. 이렇게 왜 평생을 따라다니니까. We might find it hard. 여기서 it을 정말로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We find it harder. find that 안 되고요. find them 안 되고요. 말장난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We will find them hard. 이렇게 쓰는 거 많아요. 이게 왜 안 되느냐? it을 뒤에 있는 to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it만 있습니다. it을 우리가 filler라고 그래요. filler. 자리만 채운 거예요. 자리만 채울 때는 it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목적어라 그러고 가목적어 이걸 진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to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됩니다. that을 쓰면 당연히 주어 동사가 없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문법 끝. 해서 it might be harder to engage in. 그죠? engaged in이 뜻이 뭐예요? engage. 이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engage가 뭐죠? 네, 약속하는 거죠. 몰두하는 거죠. engage. 내가 전념하는 겁니다. 전념. engage in, 전념. 내가 너만 바라볼게 하면 약혼이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전투를 하는 상대방을 engage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참전하는 거죠. 참전.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전투 시작.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engaged in the self-exploration.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없어지죠. 그죠? 자, permanent까지. permanent는 뜻이 뭐다? 아까 per가 뜻이 뭐였죠? through. 뭐를 통한 거예요? moment. 시간이죠. 시간을 계속 통과하는 거니까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히. forever. 영원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 기록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게 이 글의 가장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